5월 11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과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또 약간 커플룩처럼 연출이 됐네요. 네, 깔맞춤 해왔죠? 네, 이렇게 또 내일은 핑크빛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고엔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요. 댓글에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 오늘장 국내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요. 이게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옵션 만기와 함께 미국의 CPI 지수에 따른 미국의 반응, 이게 겹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중요하겠고 오늘 밤에서의 미증시의 반응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CPI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만 봤을 때도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나타났고요. 미국의 만해인 지수라고 하는 중고차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도 둔화가 됐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 CPI는 상승률이 좀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이게 예측치인데 시장에서는 지난달이 8.5%였어요. 근데 이번이 예상이 8.1%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2 정도 나오지 않을까. 결국엔 둔화로는 저도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봐야 될 게 시장이 과연 이번에 한 번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신뢰도에 대한 문제성, 요게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결국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중국에서의 봉쇄 정책. 거기에 따른 공급망에 대한 문제성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 마감이었고 코스닥만 올라갔죠. 하지만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외신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진 측면도 있었는데 제가 참 막판에 외신인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요. 이런 멘트가 올라왔어요. 중국의 확진자 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 봉쇄 정책에 따라서 중국에 리스크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풀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CPI 확인하고 나서도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중국의 봉쇄 정책이 언제 풀릴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쟁 리스크는 장기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성 재료는 무조건 중국이다. 라고 보시면서 중국의 봉쇄 정책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면 우리나라 장세도 전망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CPI와 그리고 CPI가 좋게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좀 매수를 들어가 주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잘 올라가 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CPI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확실한 중국에서의 봉쇄 정책 해제. 이게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이제 하방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3분기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도 베이징에서도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베이징도 봉쇄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급감하면서 우려는 조금 줄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CPI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고객사 점유율 상승 기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을 보실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그 점유율이 앞으로 빠질 것이냐,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중요한데 앞으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고객사 점유율 상승 기대 아니면 적어도 유지를 해주면서 뭔가 성장성이 보이는 포인트가 생기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네요. BH는 이제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네.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컸었고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 증시가 빠지면서 굉장히 좋은 또 눌림목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도 기록을 했고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애플사에서의 물량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서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 종목이 비수기에 들어가요. 그럼 비수기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비수기로 들어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매출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주가가 못 가거든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더 성장성으로 나타나주고 뭔가 더 올라가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2분기 때는 비수기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건 이 당시에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죠.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몇 개월 뒤에 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이제 3분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3분기는 뭐냐? 성수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2분기 때 눌렸을 때 잡아놔야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 기기가 지금 조정 기간이 상당히 좋은 매수 눌림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아래 보시면 고객사 내 점유율 상승 효과 기대인데 삼성전기가 이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거를 BHC가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측면이 있던 거였고 또 하나가 LG 쪽에서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온 게 있었죠. 바로 무선 충전 모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 3분기가 아이폰도 성수기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무선 충전 쪽도 이제 새롭게 이익이 시킬 거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봤을 때 2분기에 조정이 오는 이러한 종목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요. BH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H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눌려져 있다가 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시기가 LG 거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삼성전기 것도 가지고 온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횡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이폰 관련 이슈가 붙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느냐? 설명드린 것처럼 2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때 주가가 크게 다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2분기 비수기를 대응하기 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봤을 때 3분기가 성수기고 더 성장성이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져가지고 다시 이 아래자리까지 내려오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었을 때 분할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관점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한 거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내려올 동안 BHC는 그래봐야 10% 내외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시장 안에서 가장 강했던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시장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PCB 기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택도 올라왔었고 대덕전자, 해성DS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강세가 안 나왔죠. 그 이유가 어저께 많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 종목들이 반등을 줄 때 가장 빠를 수 있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정확한 이익을 찍어주는 성장성이 있고 아직도 많이 올라갔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판 종목이 올라가는 건데 역시나 지금 BHC 같은 경우도 같은 기판 쪽으로도 엮여져 있고 애플향 3분기를 봤을 때 성장성이 보장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어떤 걸 산다?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불안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 CPI가 만약에 잘못돼서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러한 BHC 이러한 종목들 내려왔을 때 그건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이런 증시가 불안정할 때 주도 종목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BHC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1분기 영업이익이 223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일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목표가와 손절가도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세워봐야겠죠. 예, 그래서 BH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양봉 나올 때 따라가면서 사기보다 차라리 횡보를 해주거나 약간 눌렸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6,6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것보다는 한 호가라도 낮게 해서 최소한 26,500원 아래자리에서 매수 진입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이 정고점자에 넘어가는 2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는 23,800원을 기준으로 놓고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손절로서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는 BH의 매수가는 26,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8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일단 자동차와 또 오늘 핫했던 해운주, 수소 좋았죠.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백화점과 의료기기, 반도체 장비, 마지막으로 제지주까지 자리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아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기아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왜 고냐면 최근에 기아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사실 기아 같은 경우도 완성차, 자동차 쪽이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하고 나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량용 반도체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 불구하고 결국 완성차 종목들은 뭘 했냐면 마진율을 높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량용이 결국엔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상품을 팔기보다 고가의 제품을 많이 팔았다. 그러면서 마진을 많이 남겼고 그냥 광고 같은 것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에서 많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많고요. 검색해 보시면 인도 쪽에서도 기아차가 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오늘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신규 주문을 안 받겠다라는 소식도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주문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주문을 못 받게 되면 결국엔 지금 또 해외 글로벌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기아이기 때문에 기아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가 더 전장화도 조금 더 집중했던 모습이 있어서 기아가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지럽고 불안정할 때 확실하게 영업이익을 개선시켜준 이러한 기업들을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만약에 똑같아요. 시장이 좀 어지럽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 가격 전가를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소비자 관련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스탑보다는 앞으로 더 가져갈 의미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판매량이 좋았던 이유는 그러면 고가 제품을 많이 판매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기보다 이 판매 대수 대신에 판매 대수를 줄이더라도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고마진 제품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아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혼다가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마이너스 40% 좀 더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차는 줄어들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누적 판매량이 무려 1000만 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너무 잘 나가는 게 준준형 모델인 카렌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인도 지역에서도 너무 잘 팔리고 있고 반도체 난이 4, 5월 달에 좀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기업들 장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판매 대수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영업이익을 잘 남기기 위해 영업이익률 높이기 위한 정말 전략을 너무 잘 세운 기업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기아는 앞으로 판매 대수를 보시기보다 그렇다면 판매 대수보다 영업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고가 제품들을 얼마나 또 팔았고 마진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런 추정치로만 대응을 하시면은 앞으로 완성차 대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또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을 많이 판매하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그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7%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수소법이 산자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 시장에서는 두산 퓨얼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두산 퓨얼셀은 고 의견을 대두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두산 퓨얼셀이 그동안 내려갔던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올라갔다가 수소법이 계류가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1년 동안 거의 지금 하락세만 보였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이번에 바닥을 잡아놓고 조금씩 이제서야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빠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소법이 계류가 됐었거든요. 수소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통과가 계속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없던 거였죠. 근데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아예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이제 법사위에 다 넘어가야 되고 국회에 올라가 상정되고 그다음에 공표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럼 지금 당장 두산 퓨얼셀이 최근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 쪽에서요. 이날인 건데 수주 공시가 나타나고 나서 눌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갔죠. 요 이유가 수소법 통과.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빠지기보다 이제는 다시 성장성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인 겁니다. 당장은 뭔가 매출액이 서프라이즈에 찍히면서 올라가겠다는 아닌 거고요. 수소법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이 종목이 주도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건데 그 수소법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청정수소 관련된 내용이라서 연료 전지가 핵심이 됩니다. 근데 두산그룹사들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두산 퓨얼셀은 수소 쪽으로 완전 특화시켜놨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돼서 수소법의 통과가 되고 청정수소랑 이런 것들이 다 이슈화가 되고 실제로 이제 이익이 찍히기 시작을 한다면 두산 퓨얼셀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제가 스탑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수소가 반짝 떠오르면서 이렇게 테마로 조금 각광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올해는 좀 주도주로 봐도 될까요? 이게 수소 테마 종목이었던 것들은 대부분 수소 자동차였어요. 근데 이번에 인수위에 대한 내용들과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소차 쪽을 문재인 정부만큼 키우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에서도 뭐 버스나 이런 쪽으로는 개발을 하더라도 승용차 쪽으로는 이제 좀 개발을 중단했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소가 아무래도 부과받게 되면 테마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본다면야 좀 작은 수소 테마가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본다면 수소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뭔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주도적으로 올라갈 거다. V자 반등으로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슈거리들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거리가 없는데 이번 주에 지금 프랑스에서 수소 산업전이 열리고 있고요. 다음 달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소 경제 관련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소도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도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건데 실제로 이제 바이어들과 만나서 협업을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종목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 계단의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뭔가 주도적인 테마 이런 것들보다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계단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우상향의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퓨얼셀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이 네이버와 또 이렇게 배송 동맹을 맺으면서 내일 도착 서비스가 나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맞아요.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CJ 대한통운도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 좀 악재 거래가 너무 많았어요. 파업이죠. 파업,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파산이가 파업입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네. 네, 파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점유율이 조금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점유율도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게 가격을 올렸죠. 그러면서 뭔가 가격 전이도 시켜놨던 모습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컨셉 부합하는 정도? 그 정도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네이버하고도 이제 물류 강화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고 세협 배송도 하고 이거 말고도 CJ 대한통운이 많은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단기 종목들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좋아를 하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도적인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뭔가 좀 시장이 불안한데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냥 번외 종목으로 앞으로 물동량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 하반기에 점유율만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은 다시 한 번 더 뭔가 파업만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반기 때는 영업이익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고가 라인 때 13만 8천 적혀져 있는데 요 라인 때도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 CJ 대한통운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배송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쿠팡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쿠팡의 주가가 좀 부진한데 물류나 이커머스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쿠팡 주가가 밀렸다라고 해서 이커머스 기업들, 물류 관련 기업들 주가가 밀린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좀 언제쯤 서프라이즈하게 내줄지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매출액은 나와요. 매출액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쿠팡이 많이 밀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 예수가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쿠팡만 봤을 때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쿠팡은 저도 쓰고 있고요. 네. 쿠팡은 사실 요즘에 안 쓰고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장보기도 지금 다 쿠팡으로 쓰고 있고 물건 사는 것도 저도 다 쿠팡으로 사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저는 쿠팡을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커머스 사용을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얘기는 결국에 한 번 쓴 편리함을 다른 데 쪽으로 다시 오프라인으로 넘어갈 일은 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하고 쿠팡이 성장을 하고 다른 산업들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나 이런 온라인 산업이 더 커질수록 결국에 택배 쪽은 계속 성장이 빠지기보다 성장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엔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CJ 대한통운은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익숙해진 편리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번외로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많이 올라갔죠. 반도체에서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코미코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코미코는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미코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서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코미코는 어저께 좋은 공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20억 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물론 20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의 이거 자사주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미코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근데 코미코뿐만 아니고 사실은 어저께 증시가 내려왔었을 때 이 아래자리에서 코미코도 올라갔고요. ENF 테크놀로지 그 외에 많은 소부장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도 코미코가 올라가지고 코미코 이외에도 뭐 많은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가줬거든요. 근데 코미코는 일단 기업 내용만 보게 되면 세정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 분야, 코팅 세정 분야 국내 1위 기업이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소식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만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자리에서 미국 관련 투자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 올라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보다 미국에 실제로 지금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코미코고요. 이거 외에 본다면 PSK 이것도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갔는데 일단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인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스틴 공장에 있는데 오스틴 공장에서는 현재 인텔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힐스보로라는 곳에 신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 하나가 다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신공장에서는 이제 인텔 물량을 소화할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오스틴에서는 삼성 물량을 소화할 거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관련된 반도체 투자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일단 선반영 된다라고 봤을 때도 코미코,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들, 미국의 공장에 있는 종목들이 5월 달 일단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까지는 좋은 모습을 이어주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불안감은 그거죠. 오늘 밤에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 국채 금리가 어저께는 10년물 금리가 3.0 아래 내려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주가 같이 올라갔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만약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빠지게 되면 내일 이 종목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려가게 되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CPI가 앞두고 있긴 하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도 있고 맞아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도 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 지수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많이 내려가는 동안에 반도체 지수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안에는 뭐 아마존도 없고 애플도 없고 테슬라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빅테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AMD, 뭐 인텔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지수 굉장히 좋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요. 대부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봤을 때 지금 당장 반도체가 어렵다라고 하시겠지만 하반기로 본다면 지금이 저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이라도 꼭 담아 놓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와 영풍재지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 주신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종목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브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25만 1,900원에 비중은 34%라고 하시네요. 일단 34%인 걸 보시면 조금 비중을 많이 물타기를 하신 것 같죠?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 25만 원대인데 비중이 34%다라고 하게 되면 내려올 때마다 아마 조금씩 비중은 늘려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아마 스스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하이브의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아마 하실 정도로 아마 오실 것 같은데 그만큼 아마 좀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근데 하이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영업이익이랑 매출에 잘 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도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아실 겁니다. BTS 군입대라는 거를. 네. 그렇죠. 근데 BTS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지금 성장은 못 낼 거다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BTS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인데 군입대를 간다라고 해서 1년 동안은 유지가 될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만큼 아마 콘텐츠를 만들고 갈 거냐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밸류가 너무 높아요. 지금 YG엔터랑 뭐 JYP, SM 그런 거에 비해서 하이브가 좀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하이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 차트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밸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의 요 종목도 하이브가 엔터지만 소프트웨어 ETF에 들어가는 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밀려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고요. 25만 원이면 사실 이번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미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반등을 줬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들이나 고밸류 관련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그때 하이브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엮여서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모호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뉴스를 보니까 6월 달인가요? 아마 이제 2, 3분기 안에 BTS 군입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뉴스가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일단은 6월 달까지는 그 소식 좀 기다려 보시면서 반등은 또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등을 주게 되면 아마 25만 원대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나는 범위라서 25만 원대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매수가에서는 좀 비중을 많이 한 절반 이상 줄여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 빠진다고 해서 이 종목은 더 이상 비중을 추가하지는 마시고요. 빠질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오히려 올라왔을 때 매수가에서는 절반 이상 매도하고 그때 나온 걸로는 조금 다른 종목, 고밸류가 아닌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요. 반등 나오실 때 25만 원 선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시는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로직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9,867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왜냐면 이게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그럼 무상증자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 종목은 내일도 갭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시간에서 밀리지만 않으면요. 시간에서 안 밀리게 되면은 내일 갭상승으로 가던 보합권에서 끝나던 아마 보합권 시작 또는 상승에서 아마 갭상승 시작할 텐데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가고 이 종목이 이번에 뭐 물량 관련해서도 올라갔던 부분들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무상증자 공시로 뚫어내면서 올려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좀 수익 내고 계시고 시장도 불안하니까 다 가져가시기보다 내일 갭상승에서 출발하게 되면 절반은 일단 시초가에 수익 실현을 보시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갭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가, 보합권이더라도 내일은 절반은 축소로 보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가격인 11,000원이나 1,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11,000원짜리 깨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0원 라인을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비중은 내일 아침에 50% 정도는 줄이는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건설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5,33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일성건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이제 관련돼서 엮이면서 뭐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런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인수위에서 건설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갔었는데 내려왔다가 위아래를 많이 흔들어줬죠. 근데 지금 고점대 라인에서 저항받고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건설사의 기본적인 업황을 보게 되면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철근 가격 올라갔죠? 시멘트 가격 올라갔죠? 건설에서 쓰이는 임금도 올라갔죠?
건물을 올리거나 땅을 판다거나 어떤 걸 하던 간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이 건설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올려가지고 뭔가 소비자한테 넘기지 않는 이상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사실 크게 나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뭔가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돌지 않는 이상 다시 이 자리에서 큰 반등을 보여주긴 좀 어려운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5,330원이시고 현재가가 4,435원인데 비중이 10%이시니까 일단은 견뎌보시는데요. 요 아래자리를 보니까 4,000원대 라인에 지금 지지라인대 하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인데요. 4,000원이 깨지게 되면 절반은 축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를 했다가 반등 줬을 때 5,000원 라인 위에서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건설은 5,000원 위에서는 현금화 하시는 전략, 그리고 4,000원 선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하시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이 밤 9시 40분에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9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CPI 이후에 어떤 종목을 핵심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핵심 종목에 대해서 제가 9시 40분에 너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주소는 이제 너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초록 밴드가 있습니다. 초록 밴드에다가 MBN 골드 이가람 검색하시면 제 밴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9시 40분경에 링크를 올려드려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MBN 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